10월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재임 시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고인의 업적과 비추어 보아도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의 한민족의 자긍심을 널리 알렸고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45개국과 수교하며 북방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고인이 남긴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으로 인하여 고인의 업적보다는 잘못된 행적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공개된 고인의 유언장에는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고인의 가오와 희생자들의 아픔을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과 과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참 어려운 소리. 아무리 말 잘해도 난 돌 맞을 소리를 내한테 묻는 겁니다. 이때 말 한마디를 누구 편을 들었다 난 죽어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하면은 업적을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해주고 군사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했다 그러고 또 국제사회하고 악수를 많이 했다 그러고 업적을 남긴다 그러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참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림픽 할 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행운을 얻은 거지. 그때 88 올림픽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 깊이를 알면 그때 맞춰갖고 이 나라의 총수가 되면 이 사람은 국제에 빛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앞에서 희생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갖고 일어난 것이 88 올림픽이에요. 근데 일어날 때 당신은 앉아가 누리는 것만 했지. 그리고 누리가지고 나중에 공치사 오는 걸 당신이 악수하며 다 받았잖아. 그러면 그때 악수를 하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나도 이룬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했다. 이게. 그것만 해도 업적이 됐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걸 하나도 제시해 놓은 게 없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지금 발돋움할 때입니다. 그럼 경공업의 실적에 우리가 성과가 88 올림픽인데 그 안에 일어난 실적을 잘 정리해갖고 인류사에 어떤 도움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만졌으면 지금 인류의 기하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까지 나가면 또 너무 또 방대하게 나갈 것 같아서 또 줄이겠는데 그 88 올림픽 후막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미래를 열어주느냐 이런 걸 했다면 업적이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아주 공치사는 내가 다 받은 사람이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앉아 있어도 그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격동기 중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앉아 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국민의 저력이에요. 그거는 국민의 저력을 전부 다 내 몸으로 전부 다 칭찬을 다 받았던 게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거기서 할 일이 더 큰 걸 했더라면 앞에 조금 잘못되가 있는 거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그걸 크게 문제 삼는 게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1번 잘못한 사람 누구 2번 잘못한 사람 누구 이럴 때 내가 그 낀기가 있는 거죠. 그걸 몽땅 네가 체금에서 못 벗어나는 요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죽어갈 때까지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일이 없다 요새. 과오는 말이죠. 환경이
과거는 지금 이 나라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일들도 일어나면서 그걸 처리해가며 가는 환경이다 이 말이죠. 전두환 선배를 이야기하면 그 뭐 대통령이라고 못 부르게 하니까 전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애호도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전두환 선배죠. 전두환 선배를 이야기를 하면 시대적으로 엄청난 변화기에 그런 양반이 나와가지고 시두로 잡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춘추전국 시대 났습니다. 전부 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나라 힘이 어디가 제일 있었느냐 그 당시 군이 제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왜? 전시나라거든요. 휴전을 하고 있는 전시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심하게 일어나면 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못 돌려주고 저 사람한테도 못 돌려주고 내가 통치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제 욕심이 있는 거를 내가 두드려 맞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게 지금 이 강주 항쟁인데 이 항쟁을 처리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다. 뭐 어떻게 했든 지혜롭지 못하게 했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떤 부분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지혜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회가 폭도가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어떤 식으로 했던 폭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잘못은 통치자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그걸 손을 뒤로 하고 그냥 처리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한 것을 처리하는데 매끄럽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용서를 빌고 그것을 또 치료를 하는데 도와주고 요렇게 했으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거 조금 깊이 또 이야기했다고 내한테 달라들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중에 어떤 일은 안 일어납니까? 응? 대통령이 총에 맞아가지고 시해가 됐을 때 일어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은 암담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를 욕심내려고 들때고 하기 때문에 군이 잡았고 군에서 그렇게 체제를 가져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건도 일어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거는 빌면서 그래도 나라는 가야 된다. 언젠가는 바르게 잡히지 않겠느냐. 요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해가면서 갔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났죠. 완전히 한 일은 없고 불명예만 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도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미워할 일은 아니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야지 누구는 죽여야 된다,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희생자 가족들은 대우를 해갖고 영웅대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항쟁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지혜롭게 처리 못하면 사회 반란이 됩니다. 사회 반란을 하면은 희생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의 처리가 잘못됐을 때 그 뒤에 큰 힘으로 큰 지혜로 세상을 못 이끌었을 때 그 사람들이 끝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뭘 했더냐? 한 게 없어요. 요래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미워하기보다는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요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못했다면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걸 잘했다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는 연구 과제로 남아서 참 숙제거리를 우리한테 많이 줬다. 우리가 이런 걸 연구를 잘하고 잘 정리를 한다면 세계가 우리한테 박수 보낼 것이다.
요런 생각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전직에 어떻게 됐든 악법도 법이라고 대통령을 한 사람은 애우를 하는 거는 해야만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누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애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전직 대통령은 애우는 해야 된다. 잘못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이걸 연구하고 따지더라도 애우에서 벗어나서 망나니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우린 수준이 한 점 올라가야 됩니다. 밉다 좋다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격동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만들어져 갖고 어떤 때 화약도 날아가고 불총도 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폭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우리 진짜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 요렇게 조금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만큼 너도 절대 풀리지 않는다.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람이 풀린다? 안 풀립니다. 그 사람도 안 풀리고 어렵겠지만 내 또한 어렵고 안 풀린다. 미워하는 것은 그건 계산법이 잘못된 거다. 주파수 잘못 났다. 이게. 앞으로 잣대를 잘라야 됩니다. 불평, 불만은 안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미래를 풀어가야지. 불평, 불만하면서 그 사람을 단죄하고 벌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작은 소인배들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못 일어나는 이유가 전부 다 단죄하려고 들기만 했지. 그 단죄의 깊이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숙제를 남겨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일본도 지금 우리가 단죄하면 안 돼. 일본은 숙제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일본에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게 살았는지를 그걸 숙제를 풀고 나서 일본을 논해야지. 일본만 미워하고 우리 잘못은 모르고 여기서 앞을 못 나갑니다. 우리 여기에 가려가 있는 거죠, 맨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지식인들은 바르게 돌아와야 됩니다. 매몰에 빠지지 말고 어떤 논리로 해갖고 우리를 설득을 시킨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지식인이 아니야. 우리가 이해되도록 풀어주시는 분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면 우리는 알아서 해. 그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저력입니다. 지식인들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